최근 폭염과 폭우가 반복되는 극단적인 날씨 변화가 뉴노멀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같은 기후변화가 우리 사회와 일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또 어떤 대응이 필요한지 한국환경연구원 최열아 연구위원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어제도 이 광주와 전라도 한평 지역에는 시간당 140mm가 넘는 많은 비가 내렸었잖아요. 근데 또 중부지방 위로는 또 폭염과 열대야 때문에 또 밤잠을 설치하시는 분들이 많았단 말이죠. 이렇게 최근에는 폭염과 그리고 폭우가 번갈아 가면서 이어지는 날씨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이 같은 현상이 왜 나타나고 있는지 기후변화 측면에서는 어떻게 관측하고 그리고 연구하고 계십니까? 이런 극한 기상 현상들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폭염, 폭우, 또 뭐 지금 강릉 등 일부 지역에서는 가뭄도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뭐 새롭게 나타났다기보다는 과거부터 뭐 이런 현상들은 있어 왔는데 온실가스가 계속 배출이 증가되고 평균 기온이 상승을 하면서 이렇게 이제 빠르게 대기가 순환하고 이동도 하고 하면서 이런 극한 현상의 발생이 되는 빈도와 강도가 모두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딱히 올해 이번 현상을 뭐 전적으로 기후변화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어렵겠지만 뭐 상당히 많은 부분이 또 이렇게 계속 반복되고 굉장히 더웠잖아요. 이런 것들은 이제 기후변화가 이미 일부 기여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런 극단적인 날씨가 이어지는 걸 이제는 우리가 이제 과거에는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봤었는데 이제는 많은 분들이 이제 이상 기후라고 하면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인단 말이죠. 그거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뉴노멀이라고 말 그대로 새로운 기준 이렇게 표현을 하던데요. 이것이 우리 일상과 산업에 그렇다면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건가요? 뉴노멀이라고 말할 만큼 계속 해마다 이제 반복되면서 뭐 역대 최대 더위, 최고 기록, 뭐 기상 관측 이래 최고 기온을 기록했다. 이런 것들을 해마다 저희가 볼 수 있고 듣거나 뭐 볼 수 있고 또 뭐 어떤 분들은 올해가 가장 시원한 여름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앞으로 점점 더 더워질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런 이제 극한 기상 현상은 폭염이나 폭우나 뭐 가뭄이나 이런 것들은 뭐 가장 기본적으로는 이제 1차 산업에 영향을 미쳐요. 그리고 뭐 개인적인 측면에서는 뭐 일상에 이제 좀 불편함부터 시작해서 이동이 어렵다거나 그리고 1차 산업에 영향을 미치면 이제 원자재값, 뭐 식량 이런 것들이 상승을 하면서 대부분 우리가 알다시피 뭐 1차, 2차, 3차 이렇게 산업이 이제 다 연관되어 있어서 그러면서 이제 산업 전반,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그건 또 딱 우리나라만의 문제도 아니고 우리가 교역하는 다른 나라의 뭐 이상 기후가 발생해서 뭐 가뭄이 발생해서 뭐 식량 수입이 어렵게 된다면 또 문제가 일어날 수 있고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여러 부분에 얽혀서 복잡하게 영향을 이제 주고받으면서 증폭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경제적인 것뿐만 아니라 사회, 문화 전반적인 것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단순히 우리가 뭐 이 기후 이상으로 인해서 일상생활의 불편함으로 끝나지는 않는다라는 말씀이시잖아요. 예전 같은 경우는 비가 많이 오면은 그 많은 비로 인해서 기온이 좀 내려가거나 더위가 주춤했단 말이죠. 근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어제는 너무 많은 비가 왔는데 오늘은 폭염이 이어지는. 사실 그 기후에 맞춰서 우리도 적응하는 게 사실 쉽지가 않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이렇게 폭염과 폭우, 특히나 이제 여름 같은 경우에 이런 것들이 위협이 되는 상황에서 그렇다면은 정부나 지자체에서 이런 그 기상 이후 변화에 대해서 이제 대응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어떤 것들이 우선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시나요? 이제 폭염과 폭우의 이야기를 할 때 이제 임명 부문에서는 저희가 이제 취약계층이라는 말을 좀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이제 취약한 주택 구조를 갖고 단열이 잘 안 된다거나 뭐 냉방이 잘 안 된다거나 또 이렇게 취약한 계층들은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들은 뭐 저지대에 또 사시는 분들이 많고 그래서 그분들은 뭐 홍수에도 취약하고 더위에도 취약하고 추위에도 취약하고 계속 이제 취약 계층인 거죠. 그래서 그분들의 뭐 단기적으로는 뭐 냉방을 보급한다거나 뭐 제방을 뭐 이제 물을 빼준다거나 이런 이제 사후적 대응도 있을 수 있겠지만 좀 근본적으로는 이제 주택 구조를 좀 개선을 하고 그런 일이 좀 없게 그다음에 뭐 도시의 녹지를 강화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이제 대응 역량을 이런 극한 기상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 것들이 이제 매우 중요하고 그럼 모든 이제 지자체나 뭐 국가나 뭐 기후 변화에 대한 대책을 따로 수립해서 운영을 하고 있긴 하지만 네. 그 외에도 뭐 교육도 있고 뭐 국가 기본 개발 계획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계획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그 정책들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모든 계획들을 세울 때 이제는 기후 변화를 뭔가 한쪽에 반드시 생각을 하고 뭐 새롭게 도로를 낸다거나 이럴 때 여기가 침수가 되진 않을까 이런 위험도를 항상 고려를 해야 되고 네, 네. 그래서 그것들을 먼저 이제 사전에 그 평가를 해서 그런 것들을 고려한 대책이 네.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침수 지역이 아니더라도 예, 앞으로는 많은 그렇죠. 폭우와 맞아요. 이런 네, 극한 네.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 네. 그런 것들을 미리 예, 네. 예측하고 예, 네. 준비해야 되겠다 이런 네. 말씀이신 것 같은데 네. 앞으로 이런 날씨가 이제 말씀하신 대로 더 빈번하고 많이 발생할 수 있을 텐데 그렇다면 우리가 장기적인 계획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맞습니다. 예. 이렇게 우리가 기후 적응 전략에서 필요한 것들이 가장 우선시돼야 되는 것들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이런 이제 저희가 지금 굉장히 많은 대책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뭐 국가 기후변화 적응 대책에도 뭐 전 부처가 참여해서 대책들을 네. 만들고 있고, 뭐 폭염 대책도 이제 범부처 대책들이고, 네. 홍수도 마찬가지고요. 대책의 수는 상당히 많고 굉장히 다양한 정책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제 생각에 중요한 것은 그러면 이런 대책들이 그러니까 대책을 세우는 것은 굉장히 이제 열심히 잘 하는데. 이 대책들이 과연 잘 이행되고 있는지 이행에 대한 점검이 필요할 거고요. 네. 그리고 이런 대책을 해마다 만들고 있는데 그럼 이 중에서 더 효과가 있거나 효과가 없는 것은 무엇인지 이런 실효성에 대한 평가도 필요하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제는 좀 지금까지는 이제 공급자 위주의 대책이었거든요. 그 정부에서 대책을 만들고 네. 그랬는데 좀 그 수요자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는 뭐 배달하시는 분들, 뭐 택배하시는 분들, 뭐 바깥에서 계속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그러면 이렇게 폭염이나 한파가 왔을 때, 또 뭐 폭우가 왔을 때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그러면 좀 더 아니면 이 그간의 대책들이 좀 효과적이었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좀 들어보고 수요자의 의견을 반영한 수요자 중심의 대책이 이제 좀 더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